어따거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껐다 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어느덧 120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기 영화 팟캐스트 디렉터스 컷 무려 120회입니다. 딴딴. 네, 제가 시즌 3 3.0 시작하고 나서 한 대여섯 편 올린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순위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녹음에 참여하신 분들 자기소개, 오늘은 조금 친절하게 카인드하게 자기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돌아온 타 앙팡페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앙팡페입니다. 왜 앙팡페죠? 친절하네요. 저는 사실 이제 두 아이의 아빠인데 아시다시피 두 아이의 아빠인데 애기 아빠 불어로 앙팡페인 거죠? 네, 그렇죠. 둘이니까 앙앙빵빵 빼빼. 죄송합니다. 아람쥐. 그래서 앙팡페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서 좀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건데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 어디 밖에 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거 녹음하는 것도 저번 주나 뭐 이렇게 좀 몇 번 빠진 게 이제 그런 이유가 제일 컸고요. 이제 확진자 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이들 그리고 뭐 가정 이렇게 좀 목소리가 수그러들죠. 울지 마. 힘들어. 울지 마.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걸 네네. 얘기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힘들게 지내셨다. 네. 좋습니다. 앙팡배님 힘내세요. 요가 파이어.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계신 우리 테크닉을 담당하고 계신 테크니컬 엔지니어링 담당자 안 감독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 유명한 감독이라 안 감독님이 다람쥐 안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다람쥐는 네, 맨날 시작만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얘기했잖아. 사드론이에요. 도토리 가지러 간다. 네,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 람쥐. 예, 좋습니다. 예. 다람쥐. 안 감독님은 왜 안 감독님인가? 아,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여봐라. 너는 왜 안 감독인가? 예, 저는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음악 감독도 하고 있고요, 영상 감독도 하고 있고, 감독자 붙는 건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안 유명합니다. 그래서 안 유명한 감독이라서 안 감독님이 다랬기 여기까지입니다. 페이머스 디렉터 안 감독님. 언노운 디렉터. 언놈. 어떻게 지내셨나요? 최근에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해결되지 못하는 스트레스 덕분에 술을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또 마셔요? 네. 며칠 때 마셔? 줄이긴 줄이는데 며칠째예요? 지금 20일째 돼가고 있나?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살짝 놀란 게 재활용 봉투를 봤더니 절반이 소주병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플라스틱으로 먹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정말 좋은 아이템을 하나 얻은 게 우리 애기 아빠님은 다 아시겠구나. 고기를 잘못 싸가지고 구이용 고기가 아니라 수육용 고기를 샀는데 왜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근데 얘를 공들여서 구우면은 미셸 공들이 영화처럼 아주 굉장히 공들인 소고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생각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다 했기. 근황 토크를 터뜨리고 싶네요. 없앨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쓸데없이 웃긴 얘기나 하려고 하고. 천실 웃겼거든요. 늘레이요. 위험해요. 여투성도 이상하게 부르고. 알겠습니다. 경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에 계신 팝평식 AK 팝콘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팝앤 콘서트 줄여서 팝콘. 음악이 좋아 사진을 시작하게 된 팝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팝 형식으로
어쩌다 보니 대도 않는 평론가 하고 있습니다. 차우 씨 개명하셨다. 그렇죠. 팝을 평론한다. 팝평식 좋습니다. 팝평식님은 그럼 어떻게? 근데 왜 팝을 좋아? 노래가 좋아 사진을 찍는다 무슨 얘기예요? 너무 재밌어서 3.25. 아니 뭔가 앞뒤가 안 맞네. 계속 듣다 보니까 의문을 안 가졌었는데. 부조리 하시네. 네, 노래가 좋아 사진 찍는다 무슨 의미죠 그게? 저는 원래 되게 이 예술계통, 문화예술 전반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영역에 있던 사람인데 음악 콘서트를 2002년도에 처음 보고 락페를 처음 갔죠. 그거를 가고 난 다음부터 이거에 꽂혀가지고 거기서 게슬래머라고 하죠. 네, 예, 들이받는 애들이 네, 있어요. 네. 몸으로 아프게. 근데 그 사람들이 전 TV에서 못 보던 사람들이라 너무 신기해서 그 사람들 찍다 보니까 그게 지금은 현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좋아 사진을 시작하게 된. 음악 때문에 예술기에 종사하게 되어서 사진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군요. 왔다시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근황 소개는 듣지 말까도 생각 중이에요. 앞에 두 분이 글을 듣기 심심해서. 아니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아 저는 근데 팝형식이라는 닉네임이 생기고서 더 그런 건가? 영화를 지금 엄청 보게 됐어요. 지금 이상하게. 원래 사람이 이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김수한무. 이제 애플 뮤직이랑 구글 뮤직보다 왓챠와 넷플릭스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클럽하우스에서도 영화 그쪽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럼 그- 적응이 안 돼. 어려워요 사실 생각보다. 한번 들어가서 딱 안착하면 또 되는데 네, 어쨌거나 재미죠. 그 거기서도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 보니까 관련된 주제로다가 계속 가지치기 하듯이 이 영화 보면 이 영화 좋고 이 영화는 또 요거 영향을 받았고 막 이런 식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게. 꼬꼬무군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비. 네. 이거 다음 맞습니다. 영화에 했던 거는 벌써 관련 영화만 지금 사랑은 블랙콘하고 뭐 레디 플레이어 뭐 이렇게 맞습니다. 막 다 봤었습니다. 영화는 특히 그 완벽하게 창조라기보다 옛날 사조를 그 대를 잇고 재창작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고 그 오마주라는 게 영화에서는 대놓고 어떤 그 표현 기법으로 우라카이가 아니고 오마주라고 쓸 정도로 영화에 대한 리스펙트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영화들은 연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팝평식님, 팝평식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저는 최근 팝콘 거의 한 10년 살았고 그걸로 10년 살았고 네, 다시 10년을. 방산도 변했는데. 팝형식은 아직 제가 그 이름이 이제 좀 달라붙기에는 그만큼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아니고 그만큼의 또 그걸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 중에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안 감독님도 영화 엄청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다른 영화를 다른 장르의 영화를 봅니다. 영화보다 영상을 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잘라야겠구만. 많이 보 이상하게 재미없는 영화를 보는 느낌. 좀 위험한 사람이네. 자네는 뭘 그리 많이 보는가? 자꾸 이거 선 넘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 저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 감독도 그렇고 영화를 많이 보고 보다 보니까 하여튼 취향이 그 정확하게 정해져서 이제 취향의 호불호가 명확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선호해서 보다 보니 조금 자주 많이 본다기보단 그리고 도입부에서 많이 걸려요. 이거 못 보겠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극장 가서 그럼 재미없으면 나와요? 나오는 주차권 좀요. 오늘 출석출석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치질걸 아님이 다랬기. 예.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영화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박병식님 좋습니다. 사실 영화 많이 보는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박찬욱 감독도 영화를 정말 많이 본 사람. 네. 우리나라에서 영화 제일 많이 본 사람 한 명 꼽아 하면 박찬욱 감독님이었을. 그리고 할 아마 정도로. 2위가 봉준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두 분이서 그 프랑스 대사관인가 그래서 뭐 영화 옛날에 상영회하고 그러면 거기 꼭 가 있었다고 그 정도로 맞습니다. 옛날에. 영화를 엄청 많이 네.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 거기에서 예술 영화 같은 거 많이 틀렸었으니까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이 감독님의 근황은요? 나를 안 했군요. 네. 좋습니다. 저는 안 감독님 따라해서 이름이 없는 감독이라 이 감독이고요. 저는 이제 알았네. 어나니모스 디렉터. 노네임 디렉터. 한글. 그렇습니다. 네. 직역이지요. 네. 그 모가디슈 볼 때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잠깐 모가디슈 전에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북한 말을 자막을 달아줘요. 난 사실 그런 영화 처음 봐가지고
그거는 제가 추측하는 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우리나라 영화들 중에 북한말로 대사 치는 거를 못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우상이라는 영화에서 그게 극단적이었고 그게 흥행이랑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었던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엄연히 북한이 다른 나라라는 정체성이나 이거에 대한 배려인 것 같기도 해서 자막이 있는 게 좀 좋았고 그게 베를린인가? 아마 거기서 베를린이었나? 이전 영화에서도 아마 북한 말 아, 하는 게 그랬었나요? 있었는데 아, 베를린이겠네요. 그때 워낙 못 알아먹겠다. 저는 컴플레인이 많았대요. 맞아요. 네, 이게 네, 왜냐면 다른 말이에요. 완전 제주도 방언도 그렇고 아, 제주도 그걸 말은. 사실 부산 말도 네이티브로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죠, 게 저. 많아요. 근데 자막이 있는 게 나는 아주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거기 나오는 주연급 남자 그 한국 배우들이 그 영어를 하는데 자막이 안 달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야. 아, 하이 이노. 그게 왜냐면 1970년, 80년 그 시기의 그 발음 영어기 때문에 네. 김윤석이 하는 영어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뭐 그것도 있고 지금 근데 우리 쪽 세대들은 사실 북한 말이든 뭐 이런 말들이 사실은 익숙은 한데 밑에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라고 완전 생경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모가디슈를 안 봤기 때문에 궁금한 게 아하, 우리 나라 말로 번역을 해줘 아니면 고조 고래스를 아니, 아니. 듣다 그냥 번역을 해줘. 한국말, 아예. 남한 말로 이렇게 뭔가 좀 있습니다. 기분이 묘해요. 네. 묘한데 저는 긍정적이었었고 하여튼 그래서 노네임 디렉터 이 감독이라고 하고 근황은 요즘에 저도 그 본업을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영화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영화랑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고 이와 이제 팟캐스트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라서 여기에 조금 많이 올인을 하다가 얼마 전에 안 감독님하고 그 반상회를 하나 열어가지고 네. 둘이 약간 역정 모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팟캐스트 하면서 영화 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앙팡팬님도 본업이 배우인지라 오 잘생겼겠다. 배우 잘생겼잖아. 잘생겼다는 뭘까? 근데 우리 됐다가 유튜브에 나오네요. 보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옛날에 예고편으로 유가 파이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말고 또 그때 있어? 우리 있어요. 초딱거리 초반에. 초반에 한번 맞아. 작년에 네. 예고편을 이렇게 녹화하는 거에서 저랑 둘이 나오는 게 있어요. 네, 두 편 했어요. 얼굴 체르노빌이랑. 깠어요, 저희. 네. 좋습니다. 망했어. 지워야겠다. 지우고 빨리 우리의 지워! 궁금증을 자극하자. 아니 유해 매체로. 그래. 노란 딱지 붙게 하죠. 네, 노딱.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좀 좀 재밌는 프로젝트 좀 해보자. 우리 또 딴딴? 정체상도 살리고 네. 여기 있는 멤버들의 어떤 재능. 개인의 재량과 능력도 이제 네. 안 감독님이 연출도 가능하시고 음악 작업 되시고 파코님이 이제 연기도 되시고. 어우 뭐 예. 연기력이 예, 그래서 그래요? 예. SORM 이 소름. 멤버로 뭔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빌드업해서 연말이나 연시에 공연을 하나 연말이네 연시에는 뭐야? 올해 연말이야 내년 연시. 아, 예, 예. 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똑똑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마스크 프로젝트. 딴딴. 지금 우리들이 억지로 쓰고 있는 마스크긴 하지만 네. 좋은 의미로다가 이니셜입니다. 네. 마우스 아 from이 붙어요. from 뭐, mouse. 제목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from mouse to stage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이렇게 복잡해? 간단해요. 마우스 입으로 읽어보고 예. 괜찮은 반응이 있다면 스테이지 무대로 옮겨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스크 프로젝트랍니다. 네, 억지로 끼워 맞추긴 네, 했어요. 네, 우리 또 줄임말 좋아하니까요. 우리도 얘기하는 전 마이크라고 했었는데 네. 저희들이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실존하는 무대로 이제 재현된다, 실현된다라는 목적을 갖고 저희들이 이제 희곡을 어떤 희곡 작가와 한 희곡 작품을 골라가지고 그 작가님하고 좀 인터뷰도 하고 작품을 소개시켜주고 그 희곡의 일부 내용을 저희들이 여기 있는 배우가 3명이나 있죠. 팝콘님이랑 네, 파평신님이랑 저랑 여기 네. 앙팡팬님이랑 하고 뭐 안가동님도 할 수 네, 있고 저도- 리딩을 하는 일부를 발췌해서 리딩을 하고 저도 한국말을 잘하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작품을 좀 한 7, 8작품 정도를 이렇게 선보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괜찮다 생각하는 한 편을 실제 공연화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도 아이고, 그러니까. 이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좋고 사실 댓글로 뭐가 괜찮았다고 이제 직접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뭐 투표를 하거나 이런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거는 저희들 한번 또 도모해 볼게요. 그리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은 푸짐한 상품으로 네. 큰 격려의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안 오겠네요. 야, 오다가도 나가겠네. 오다길이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혹시 뭐 자기가 뭐 습작한 거나 뭐가 있다 좀 여기 나와서 한번 읽어주고 싶다라고 싶은 분들은 과감히 배틀 신청하셔도 됩니다. 방송에 초대해 드릴게요. 저희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 프로젝트까지 조금 이거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껐다 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좀 감을 잃으셨네. 많이 뚱해지셨네. 아니 좀 뒤를 받치려고. 사전화 빠졌으니까요. 우리 뒷받침 한 달을 빠졌어. 이미 다 오늘 영화 봐서 그런지 사주판 많이 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스포꾼. 사랑꾼보단 사랑꾼이면서 스포꾼이네요. 꾼꾼한 애정이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다룰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다룰 영화 제목이 뭐죠, 황팡프레님? 올드하네요. 정말 올드하더라고요. 오늘 다룰 영화는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올드고 요거를 공교롭게 우리가 거의 처음으로 이 멤버가 다 같이 단관을 했습니다.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예,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엄청나게. 텅 비어 있는 극장. 오늘 사실 개봉일이거든요. 개봉작 중에 하나를 보자. 오늘 개봉되는 영화 사실 이거랑 인질 2개가 개봉하는데 저희가 모가디슈도 했고 이제 한국 영화는 좀 전에도 했기 때문에 좀 뭔가 다른 신선한 영화를 한번 해보자 해서 다룬 게 올드였는데 올드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 감독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이건 뭐죠? 목을 갖다 듬는 것이지요. 네, 생각보다 괜찮게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셨길래? 얘를 뜯어보고 싶네요. 절반 정도 볼 때까지는 네. 아이씨 이랬는데 절반 이후에 오히려 안정세에 들어섰어요. 정세도 아니고 안정세요.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았습니다. 이야, 그 몇 점? 저는 점수 이거 준다면 너무 좋아서 3점이요. 아니,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추천은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 그렇죠? 내가 보기에 괜찮더라. 하지만 너까지 볼 필요는 없다. 보기에 참 좋더라. 이런 말은 어디 성경 같은 데 나오는 말 같은데. 그럼 네. 위험한 멘트를. 예, 나까지만 하자. 기독교는 성경, 배구는 김연경.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파코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하고 여기 좋네요 추임새가. 정지훈인데요, B. 예, 딱 좋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우리 4명이 나왔을 때 딱 그 기분. 정적이 감도는. 아무도 영화에 대해서 한 1분 정도를 말을 안 하고. 그런가요? 저는 방송하려고 아낀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느낌 이게 원래 영화가 되게 좋으면 사실 2시간 보고 늙었어. 진짜 제목대로. 원래 영화를 잘 보고 나면 말하고 싶고 뭐하고 막 뭔가 이게 분위기업이 있는데 다 서둘러 화장실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아니 조금 더 기대한 게 있었는데 그 기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너무 그 자체 시간으로만 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저는 좀 점수 주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예, 다른 나라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저도 3점이거든요. 오호. 근데 저는 3점이라는 게 네. 흥미진진하네. 저는 3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3점의 기준은 뭐냐면 딱 영화가 그냥 그래. 딱 3점이고 3.5부터는 재밌어. 여기서부터는 좋은 영화에 들어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그 밑으로 떨어질 텐데 마지노선이군요. 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와 잘한다랑 잘한다 이 차이군요. 이건 좀 아리까리했죠. 아리까리 하다가 뭔가 좀 더 보여주는 게 있었으면 그걸 좀 고민해볼 거리라도 있었을 텐데 그럴 만한 거리보다는 그냥 그냥 만들다 만 것 같은. 그 동안에 계속 이 M 나이트 샤말란 이 양반의 영화를 한마디로 계속 정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해프닝 자기 영화처럼 예. 원래 해프닝 한번 만든 적 있잖아요. 맞아요. 영화를 만들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3부작 시리즈는 좋아하는데 23 아이덴티티랑 예, 클라스하고 클라스하고 언브레이커블. 예, 그 세 개는 좋아요. 그거는 완성도가 있는데 훌륭하죠. 이거는 그냥 그냥 하다 말았다. 입에서 별소리가 다 나오네요. 손혜원인 줄 알았어. 입으로 랩도 하고. 영화를 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3점 주셨지요. 네. 좋습니다. 같은 3점 다른 느낌. 나 이렇게 둘이서 그냥 계속 배틀 붙는 거 구경만 하고 싶다. 싸움 붙이면서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 그냥 제가 먼저 하죠. 저는 2.5점 드리겠고요. 별로였어요. 그것도 제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죄책감, 역적이 된 기분으로 극장을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콰이트 플레이스 2를 억지로 보자고 했던 느낌과 좋습니다. 그거랑 비교도 안 되죠. 극장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본 첫 영화인데 이런 우리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 헤어져.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네. 예전에는 그 약간 영화를 연애할 때 영화를 남자가 주로 고르는 경우에 내가 골랐는데 영화 별로면 왠지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그 영화 만든 사람도 아닌데 내가 역적된 느낌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그러죠. 나 이러려고 만나? 그게 마터스였다. 최고의 데이트 모드. 그게 왜? 가족 영화를. 그 여성분은 잘 지내시겠지요. 혼돈이.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랬고 저는 사실 M 나이트 샤말란 감독 애증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M 샤말란 빠지잖아요. 저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신기한 게 이게 한두 번 기대치를 못 미치면 다음 작품에서는 이제 약간 전문용어로 겐또가 나와서 이젠 이 정도밖에 안 돼라는 에서 더 이상 기대를 안 하게 돼요. 대부분 감독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롤랜드 에머리 뭐 이런 감독 있어요. 인디펜던스 데이 만든 감독인데 투모로우나 이런 재난 영화 네. 계속 만드는 분인데 롤랜드 에머리히. 예. 대머리가 아니라 나는 대머리가 탈모인이냐? 이름이 대머리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실제로. 한국계도 아니고 이름이 롤랜드 대머리. 머머리히라고 했겠죠. 그럼. 독일 사람인가요? 맞아요. 독일계예요. 머머리히. 근데 롤랜드 에머리나 이런 감독 있습니다. 마이클 베이는 전 아직도 좋아하지만 마이클 베이도 사실 어느 순간부터 사실 기대는 안 돼요. 그렇죠. 하고 그냥 봐도 의리겠죠. 근데 엠날 샤말란은 사실 저는 아직도 좀 기대를 해요.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힘? 그러니까 사실 그 23 아이덴티티 나오기 전까지 계속 약간 망하고 막 이런 그죠.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약간, 23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클래스까지 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아직도 잘 모르겠는, 끝을 모르겠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조금 알겠더라고요. 오늘 조금 너 알겠더라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에 대한 디테일한 실망감이나 이런 건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2.5점 정말 점수 안 준 거예요. 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앙팡팬님 네. 영화 몇 점? 저도 한 3점 정도. 야, 이거 대동단결하시네요. 우리 이 감독 따돌리기 프로젝트. 저도 그럼 3점. 따라쟁이. 오늘 삼삼하게 그냥 저는 그냥 이 영화 이거 보자고 할 때 특별히 정보는 이게 뭐 어떤 해변에서 막 늙어가는구나 뭐 이런 그냥 뭐야 아닌가요? 이거 제목이 올드인데. 그게 전문데. 그거밖에 없어 내용이. 아니 제목 보고 포스터 보면 끝났어요. 그래서 있을 줄 알았는데. 소재가 굉장히 재밌겠다 신선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래서 이렇게 썼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투자를 받다 못 받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중간에 뺐나? 영화를 여기 해변에서 더 이상 확장시키기엔 돈이 없었나?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재는 참신할 수 있는데 영화는 진부한 느낌이라서 참 너무나 예상되는 스토리였고 그러니까 게다가 예상되는데 어떤 상황에 대한 박진감이나 뭔가 뭐 이렇게 확 끌어들이는 맞아요. 맛이 별로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뭐 얘기 들었으니까 3점 다 3점이네요. 차라리 그냥 뭐 소우나 그 약간 큐브나 이런 한 밀폐된 공간에 갇힌 사람들한테 벌어지는 이런 장르물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 대부분 그런 거에서는 긴장감이나 어떤 것들 그 추리나 뭘 하기 위해서 되게 좀 스펙타클한 연출이나 뭔가를 계속 만들어줘가지고 이끌어가는데 이 영화는 약간 방임하는 느낌이 들고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얻은 게 전혀 없는 느낌이 들어서 야 이거 약간 그러니까 사실 태고한 느낌 옛날 그런 영화 그 상태에서 제가 좀 더 기대한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소우 같은 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저는 거기에서 그 올드 시간 늙어간다라는 그 과정에서 직접 빠르게 늙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나이를 먹어감이든 그 안에서 뭔가 에피소드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늙어가서 죽어가는 그 그러니까 과정 외에는 맞아요. 그걸 좀 더 이입할 만한 스토리들이 마땅히 없어요. 그냥 그게 그냥 다 사건처럼 벌어지기만 하고 훅훅훅 넘어가거나 그게 뭐 어쩌라고. 근데 보니까 구성은 좀 다양하더라고요. 인종도 다양하고 맞아요. 직업군도 다양하고 또 다들 병도
다 있진 않지만 그렇게 병이 좀 있기도 하고. 다양하고. 필요한 실제- 것들이 있죠. 네. 심지어 시간이라는 그런 단순한 어떤 계산치 안에서 이 영화를 잘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치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그걸 약간 그러니까 지구의 인종을 약간 응축해놓고 맞아요. 그 상태로다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걸 투영해서 보기엔 이게 뭐 그렇게까지.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또 그 한 공간에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음으로써 그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 맞게 해설을 하거나 해서 상황이나 뭔가를 좀 전문적으로 뭔가를 그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영화의 어떤 정보를 좋은 고급 정보를 주는 식으로 제공이 되는 게 아니고 되게 뻔해요. 그냥 뭐 심리학자면 그냥 이건 뭘 거야 심리학적으로 뭔가 그냥 말한다 뿐이지 우리가 예상 못했던 뭔가에 대한 통찰이나 이게 영화가 없으니까 되게 그 투머치 인포메이션 TMI로 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서 하는 배우들에 나온 대사들이 대부분 공허했어요. 저는 되게 지루하고. 그러니까 좀 디테일이 떨어진다고 저는 그게 가장 큰 맹점이라고 봤던 게 너무 필요한 때만 끄집어내서 쓰니까 저거는 약간 설정 오류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네. 시간이 그렇게 흐른다고 했으면서 인간 이외의 거는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거는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본 거는 예를 들면 사람은 노화가 되는데 음식이 상하지가 않고 불을 때우는 불을 소진하는 것 같은 경우도 시간이 분명히 30분이 1년이라고 했는데 그 이외의 거는 인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게 난 설정 오류가 되는 거였고 또 하나가 시체를 가지고 시간을 또 표현해 주자. 맨 처음에 발견한 시체 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엄마는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그 의사 할머니. 편집당했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도 저랬으면 쟤도 저래야 되는데 그냥 끄집어내서 쓰다 보니까 뭔가 이거는 그러면 30분이랑 룰이 안 맞는데 또 하나 노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게 물론 아이들이 빨리 크는 건 알겠는데 그 이외의 인물들이 필요에 따라 늙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야? 그럼 이 법칙은 뭐지? 분명히 룰은 그랬다고 했는데 심지어 맨 마지막에 헬기 장면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전화도 안 터지고 무슨 자기장이 있다고 했고 뭐 엄청난 뭔가에 쌓이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헬기는 들어가? 약간 그건 근데 멀리서 본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제 이동역 쪽으로 하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야에 들어오는 선내에 들어가는데 그럼 뭐야?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콰이트 플레이스 2 얘기했을 때 요거는 왜 이러지라는 이런 식의 오류가 계속 나오니까 왜 이거를 이렇게만 되는 거지? 그런 게 또 하나 너무 예측되는데 감추니까 그것도 재미가 없는 게 애들이 잘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계속 감추고 카메라로 안 보여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런 건 좀 덜어내고 디테일로 승부를 하든가.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제2의 식스센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맨 마지막 반전 하나 믿고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는 딴 거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고 다 필요 없이 요 반전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보기에 편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남한테 보라고 못하겠는데 나 혼자서 위안이 된 게 그냥 그런 영화 정도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실 예. 엠나잇 샤말란 감독이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반전주의자잖아요. 예. 안티고. 하나로만 예.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식스센스 이후로 그게 먹힌 적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예. 언브레이커블 정도? 그나마? 저는 네. 아니면 빌리지 정도는 조금 먹힌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큰 데미지를 주는 건 없어가지고 이거는 네, 궁색하지만 이번 거는 그래도 그나마 반전이 좀 카반 쳐주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반전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네. 장르적으로는 잘 붙는 감독인데 근데 저는 이번 영화는 그 반전이라는 게 그냥 공색하죠. 억지로 그냥 그 뒤에 붙임 네. 이건 이거야라고 설명해주는 수준이지 그쵸. 사실 이거 어떤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이번에. 반전이라고 하길래 그냥. 아니 왜냐면 앞에 맥락에서 너무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반전. 반전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 실험이었다. 그죠. 근데 그 궁색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비닐봉투에 싼 이 다이어를 경찰 넘겨주면 저거만 안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옹색한 거야. 그냥 저들이 물론 스포 되니까 살았어 정도만 해도 이게 실험이었어 끝 이러면 좋은데 그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일망타진. 이거는 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수준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이 시나리오에. 하여튼 그래서 반전 하나 보고 봤다. 하여튼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냥 정확히 어떤 느낌이냐면 이 영화를 본 분들은 아실 텐데 초반에 감독이 출연을 해요. 네. 엠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거기 자동차 트럭 운전수로 나오고 알고 봤더니 무슨 요원 뭐 이런 그 과학자 그 멤버죠. 네. 나쁜 놈인데 파수꾼이죠. 자기 영화에 계속 그 얼굴을 출연하는 감독으로 유명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알프레드 히치콕에 대한 어떤 오마주일 수도 있고 근데 직접 비중이 큰 역할도 꽤 있어요. 어떤 다른 영화 중에서. 근데 보면 이 감독 그 그 배우 엠 나이트 샤말란이 맡은 역할이 거기 있는 가족들을 어떤 해변으로 갖고 데려가면서 거기 가면 너무 예쁘고 좋은 데야.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보내면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제 못 나오잖아요. 네. 정확하게 제 기분이 그랬어요. 엠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만든 영화를 야 이 영화 되게 재밌을 거야. 내 영화 보러 와라고 해서 갔는데 못 나와. 극장 안에 갇혀서 내가 늙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체험하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포디 그러니까 이 감독 약간 내가 낭종 볼 때 비슷한 느낌 있었거든. 내가 나홍진 감독 이름 믿고 이렇게 갔다 해서 엠 나이트 나씨들이 이런 짓을 하나 하면서 내가 낚인 느낌 있잖아요. 이분은 MC입니다. M 나이트 샤말란이 같은 나치인 줄 알았죠. 네. 근데, 그래서 되게 그런 기분으로 보면서 아꼈다 이러는 기분으로 계속 봤어요. 그리고 괜히 저는 지인한테 미안하고 영화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지나서 저는 좋았어요. 사실 이런 톤도 좋고 좋은데 아니 사람들 늙는 설정도 이제 예고편에 다 나오니까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이 이야기로 라는 거에 의문이 들었는데 그게 해소가 나오면서도 안 됐어. 그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처음에 막 이야 하면서 설정을 벌려놨는데 네.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이 이러지 했는데 범우주적인 소스를 한 주머니에 저 사실 저 그거 기대했어요. 처음에 엠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차를 이렇게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제가 곡성을 되게 재밌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멋이 중요한데거든요. 그러니까 곡성에서 나홍진 감독은 계속 멋이 중요한데를 얘기하는 게 저는 그게 자기 영화를 보는 소위 영화를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욕이라고 생각했어요. 영화는 영화로 봐. 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걸 좀 바랬어요. 엠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데려다주고 위에서 관찰자까지 나왔을 때 그래. 자신의 영화를 팍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막 연맥이는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없더라고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을 연맥이더라고. 저는 먹였어요. 또 보면서 약간 지루하다. 나이를 한 살 먹었다. 올드. 초반부는 올드보이. 그럭저럭 괜찮게 봤는데 중반부터 좀 힘들었는데 그 특히 또 카메라 워크가 나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건 약간 좀 이게 카메라 마치 시간의 흐름인지 무슨 뭐 파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버닝에서 해질녘 찍는 느낌? 이렇게 셋이 뛰어놀 때 그런 것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뭐 그 자체로는 표현이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면서 약간 오히려 카메라 웍이 화면이 주는 느낌이 더 루즈하게 만드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그 카메라가 생각도 너무 했어. 잘려. 그러니까 막 다 잘려 있고 제대로 화각이 안 닿고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뿌옇고 막. 의도되게 그러니까 뿌연 거는 그렇지 그 거기서는 그 이제 나이 들매 대해서 또 귀가 들리니 안 들리니 노안이 오고 막 하는 것들에 대한 표현은 오케이 알겠고 저 잠깐 안경 벗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잘 보이던가요? 마지막 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가 들어가는 과정이 사실 너무 설명이 좀 별로여서 왜냐면 마지막 씬에서도 보면 둘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딱 이 과정에 대한 씬 그리고 앞에서 내가 그 자기들이 이제 이혼을 하니 마니 하면서 이제 그렇지. 서로 싸웠던 거에 대한 거 잊어가는 거에 대한 거를 너무 좀 갑자기 몸이 늙고 힘들고 내가 기억이 없어서 지금 이 전에 대한 걸 훅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잊혀져 버리나? 근데 이거를 이입할 수 있을 만한 그 시간이나 그거에 대한 없는 없어요. 상태에서 맞아요. 너무 갑자기 대단원의 막을 내려버리니까 드라마 서사가 가족들한테 좀 더 포커싱이 되거나 네. 여러 인물들을 거기에다가 그 등장을 시킨 다음에 한 명씩 소거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엔 또 가족 얘기로 끝내버리니까 그 감정이. 근데 가족이 중심이 됐으면 그것도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또 딴 얘기 잠깐 하다 갑자기 마지막에 가족 그러니까 가족 같은 영화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근데 대신에 좀 좋은 상상을 하나 했던 게 맨 마지막 장면쯤에 그 두 부부가 해변가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잠깐 생각이 들었던 게 나도 딱 하루 안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상황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은 가끔 좀 고민을 길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하루 30분에 1시간씩이면 뭐 몇 년 1년이면 죽어. 그러면은 그래. 그럼 오히려 또 조금 더 현명하거나 좀 더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잠깐 하긴 했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사람의 욕망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리가 골절이 붙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 정신과 시간의 방 같은 개념의 반대 개념으로 저는 그런 공간이 만약에 있다면 가서 하루만 있고 나서 완치된 상태로 나오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영화에서는 시간에 늙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만 있지 누군가 만약에 빨리 시간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이런 걸 할 수도 있겠나라는 거 뭘 제안을 하거나 발상의 전환이나 뭔가라도 있었으면 장점도 하나 있었죠. 파편화될 다양한 살렸잖아요 수술을. 아니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결국에는 서로 맨 마지막에는 안 좋은 기억은 다 잊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끝날 때 네. 그런 거고 이 아니, 시간의 어떤 거에 대해서 이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뭔가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그래서 나 왜 있었다면. 이 영화를 좋게 보고 있지? 단거리 기질이 아니 이런 소재 같은 경우는 재밌고 아니, 참 좋은 소재인데 소재는 진짜 좋아요. 나이든 지금 노안 오셨잖아요 두 분 다. 아니, 빠평생에 노안- 오셨잖아요. 아니, 노안까지는 아니고 노안이 아니고 몸이 늙어가고 있는 거는 몇 년 전부터 이미 노화. 네, 노환. 몸에 노화가 오고 있는 거는 충분히 느끼고 있어서 거기서 그런 노안이 온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할 때 너무 급작스러웠어. 그러니까 급작스러운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치 나이를 먹으면 맞아요. 그치 뭔가 어딘가 안 보일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입을 할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겨우 그거 이제 마지막에 그 나중에 기억도 제대로 안 나는 것 같잖아요. 네. 나오죠. 그게 훅 지나가 버리니까 이 좀 받아들이기가 그거랑 뭐 이제 사실 칼슘이 부족하고 뼈가 굳고 이런 것까지 해서 네. 눈, 귀하고 신체적인 변화나 이런 노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소재인데 소재 진짜 소재와 좋아요. 메시지나 어떤 스토리텔링을 잘 엮지 못해서 따로 노는 영화가 된 것 같다라는 그리고 심각한 오류가 있네요. 뭐요? 그분들이 노래를 안 하시네. 어디 보자 이제 뭐 우리 하잖아요. 한국 아니에요? 그거는 선택인 것 같은데 이분은 여기에서 어떤 삶을 격려하지 않고 그냥 물리적으로 생체적으로 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게 그 11살, 6살짜리 애들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빨리 그 커버리니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경험이 없이 늙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래서 우선은 수영을 왜 이렇게 잘하지 좀 궁금하고 6살짜리나 안경도 잘 얘네들이 쓰잖아요. 네. 뭐 돌아가셨지만 또 죽나요? 10년 이상 그때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미드소마가 생각이 나면서 아. 이 영화가 대낮의 공포를 근데 그것도 우려했구나. 대사로 퉁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매덕스 딸내미가 네. 내가 이렇게 그 래퍼랑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생각이 들어요라는 말을 딱 했는데 그 꼬맹이도 나중에 남자애랑 거시기 하기 전에 되게 다양한 생각이 들어라는 말을 쓰길래 저 대사 하나를 저걸 뭉치기엔 너무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게 마치-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네. 근데 그냥 나이만 드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지식이나 어떤 철을 드는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되는 느낌처럼 게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또 그거는 걔네만 적용돼요. 딴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왜 자꾸 필요한 데만 어른들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많대. 어른들은 이 영화에서 보면 다들 이 영화에서 사실 전 처음에 의도한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어른 자기 소개할 때 뭐부터 얘기하냐면 직업부터 얘기해요. 네. 그리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도 자기 직업 안에 틀 안에 갇혀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거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쓸데없이 그거 안에 갇혀버리는데 네. 이 애들은 그런 어떤 선입견인가 이런 것 없이 오롯이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창의력이나 닫혀있지 않음을 유지하면서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 의도가 조금 반영됐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순수함으로 표현된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지적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금속 얘기할 때 뭔가 네. DNA의 신비로움? 그 몸안에 배어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착하게 해석을 해주네. 근데 사실 그런 게 은연중에 의도는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겠죠. 표면으로 근데- 안 보이니까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마지막에 아이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나이를 들었지만 아이들만 살아남잖아요. 모래성 짓고 이런 것들 맞아요. 그 상황에서 어른들이었으면 아마 무언가 또 탈출하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 딸내미 있잖아요. 예. 나이 들고 나서 복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 수영하는데
쟤들은 복근이 생겼어. 그러니까 애들이 크는데 근육 상태나 그 암벽 탈 때도 네. 저런 어떤 그러니까 신체적인 기능은 이 얘기에 맞물려서 그러니까 뭐 캐스팅의 한계일 수도 있고 난 그 사실 이거 분장팀이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볼 때는 더 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네. 앵글이 문제가 생긴 게 그냥 아까도 피해야 보니까 그걸 피하려고 그렇게 찍은 맞아요. 것 같아. 계속 보니까. 왜냐면 그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걸 CCTV 붙기에는 좀 일이 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약간 하다 보니까 앵글이 계속 잘려 있어. 또 분장도 마찬가지인데 인물이 바뀌어 버리면 감정입이 확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의상팀은 편했겠어요. 몇 벌 안 입어서. 아, 근데 난 신기했어. 수영복이 저 정도면 터질 텐데. 근데 스판. 근데 뭐냐면 남자애는 그냥 입었고 여자애는 갈아입혀 주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배려는 있네. 근데 그렇습니다. 소재가 소재가 아까워요. 사실은 이게 되게 소재가 아까운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 원작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원작 제목은 그냥 이것도 원래 제목은 샌드캐슬이더라고요. 모래성인 거 보면 제가 모래 아까 앙팡팽님이 말한 것처럼 또 애기 아빠잖아요. 네. 아이들의 어떤 갇혀있지 않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의미는 있을 거라고. 난 출산 장면에서 갑자기 저거 어떡하지? 아 맞네. 앞에서 노래 불러줘야 되는데 그리고 머리끄댕이 잡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것도 말로 설명하잖아요. 여기는 아이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야. 왜 손톱과 머리카락을 자라지 않죠? 그것은 죽은 세포이기 때문이 다 말로 하니까 좀 그랬어요. 그런 거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대사로 다 푸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게 옛날에 뭐였냐 마전? 그 집안에서 영화인데 독립영화 같은 건데 집안에서 막 자기가 옛날부터 살아왔다 얘기하면서 막 맨프로머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지금 막 띄워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화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공백을 누군가 지식으로 메꿔서 와 이럴 수가 있는 영화가 있는데 이건 상식 수준이야. 사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정도는 예측도 할 수 있고. 한명씩 내죠. 내가 뛰어났는데. 그러니까 아이, 지금 막 말로 설명하네. 막 찾았는데 나는 이 영화를 왜 찾았냐면 올드가 이런 방식으로 제작됐으면 어땠을까? 맨프로머스. 저도 약간 네, 그걸 거기에서- 의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그러면서 늙어가면은 이게 좀 더 재밌는 요소로 갈 것 같은데 이거를 뭔가 판타지하게 풀어내다 보니까 그냥 늙는 거네? 근데 그것도 그만큼 거기에 그럼 투자를 더 많이 해가지고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든가 또 그것도 아니고 또 숨기네? 또 미학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아닌 것 게다가 같고 나중에 보면 판타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논리적으로 네. 풀어야 되는 영화인데 제가 보기엔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을 거예요. 1800만 그러니까 엠날 샤말란이 돈을 많이 들이는 그래도 감독이 아니에요. 출연했나?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하기도 하고 네. 자기 그냥 집 팔아가지고 만든 게 글래스였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대출받고 대출금으로 만든 영화가 그거고 예산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이분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는 거예요. 실제 결과론적으로는 예산 그 흥행 면에서는 하지만- 딱 지금 손익분기 넘었어요. 대단하네요. 월드는 요즘 같은 그렇고, 시기에. 개봉. 북미- 한국에 252명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까지 봤으니까 마케팅도 잘하는 것 같고 229 근데 명이구나. 확실히 소재 자체가 매력이 있어요. 되게 매력있어요. 항상 소재는 매력이 있는데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아니에요. 이질감까지는 있는데 아이씨 뭐야 이거 약간 뭐 그냥 개인적인 건데 연기력 보소. 마지막 그 의학 연구단체 네. 막 되게 사명감 있는 장면들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막 보면서 그거 약간 다단계 같지 않아? 그거는 저거밖에 없나? 그거는 막 영화 이렇게. 케빈 인 더 우즈라는 네. 영화에 나온 한 장면이랑 거의 똑같은 부분인데 그리고 그런 건 거의 클리셰예요. 그런 식으로 그냥 딱 뭉치고 넘어갔으면. 음모론에서 아니, 그냥 엄브렐라 컴퍼니일 수도 네. 있고 영화- 메이즈 러너일 수도 있고 영화 마지막 판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냥 다른 저런 해변이 있으면 저런 거 말고 뭘 하는 게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나도 생각했어.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많죠. 그 묵은지랑 청국장 같은 거 갖다가 택배로 음식은 안 상했다니까요.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나도 근데 그래. 난 그거 좀 이해가 가는 게 응. 아마 그냥 확실한 그 안에서의 설정은 물고기가 못 살잖아요. 예, 생명. 그러니까 생명체만 늙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보기엔 녹슨 나이프나 그치, 이런 그치. 것들 비생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그리고 시체도 사실은 죽은 거잖아요. 네? 그냥 시체. 아, 첫 번째 여자 시체. 그냥 나이프로다 그때는 근데 그것도 그렇게까지 깔끔한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은 낫더라고. 계속 해도 절벽맘인가? 내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럼 오컬트물인데 절벽의 신. 아니 전 그런 생각했어요. 아 저기에 그 최고의 뭐 이렇게 범죄자들을 넣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나도 사실 그래서 그런 인상 생각을 실험 했어요. 차라리 완전 확진범
한테 뭐 테스트를 한다든가. 예. 너무 행복하게 죽게 할 수도 있는 방법 아닌가? 어떤 면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사형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이제 그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만약에 자연사하는 것처럼 죽으면 선택할 수가 없는 빨리 결정이니까 죽어버리니까. 하루니까. 나쁘지 않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확신범들한테 뭐 종신형 넣느니 진짜 그런 테스트 해보는 게 진짜 이런 진짜 천혜의 환경이 있다면은 그 생각도 한번 해봤고.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영화의 만듦새가 아니라 소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쉬워서 하는 소리 같아요. 이렇게 너무 눈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안감독님 만약 이 소재로 뭔가를 만든다 어떤 이야기를 풀어 제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근데 늙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범죄자들에게 하루 안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 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찾아라. 그러면은 뭔가 더 다양한 게 나올 것 같고 또 하나가 분명히 이 영화에서 가장 매력이 떨어지는 게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살고자 하는 욕망을 좀 더 자극해야지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동굴에선 어. 웃으면 그러니까 죽는다. 여기서 이런 거냐? 니네가 여기서 죽건 살건 상관이 없는데 탈출 루트를 개발하게 되면 뭐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뭐 그런 식의 영화들은 꽤 있죠. 그래서 거기서 얻어내는 거죠 정보들을 뭐 어떤 성향이 있으면 MBTI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산호 얘기도 사실 너무 뜬금없었어요. 네? 산호 얘기도 산호는 그러니까 그래 그 꼬맹이를 그냥 두진 않겠지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거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네. 그 꼬맹이가 한 이걸로 이런 걸 보는 게 너무 데우스 엑스 마키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앵글을 보면은 산호가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짠 산호가 있었지. 그러니까 초반에 대사로 한번 언급은 돼요. 저기 산호가 네. 예쁘다라고 이렇게 한 번 스쳐 지나가긴 하는데. 근데 정신없어 죽겠는데 초반에 그 몰입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산호? 맞아. 마음을 비웠을 때 인생에 산호 속았다. 근데 이거는 탈출. 그럼 이거는 스토리 몰입했다. 소개하지 말죠. 네. 간단하잖아요. 해변하면 늙는다. 해변으로 가요. 좋습니다. 잠깐 감독은 저희들이 전에도 많이 얘기했고 이번에도 얘기해서 감독은 그냥 그 식스센스 만들었던 사람이다. 네. 여기 딱 한 줄 있네. 최고의 졸작. 아침엔 아이, 오후엔 어른, 저녁엔 노인, 죽음은 시간 문제다. 그 스핑크스. 정답 스핑크스. 딩동댕. 아침엔 네 발.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두 이집트 발, 아니야 이집트. 저녁에는 세 발이 뭐게요. 네. 좋습니다. 변신 괴물. 배우들은 조금 언급을 하고 갈게요. 네. 영화에 대해서 깔 만큼 깐 것 같으니까. 배우들 조금 언급할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있지요. 배우들이 출연했으니까. 우선 남자 주인공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이라는 배우는 그 스페인 멕시코 출신이고 이투마마하고 옛날 아모레스 페루스라니까 수면의 과학에서 나왔었죠. 과학. 멕시코 영화의 남자 주인공을 거의 꿰차서 하던 분이고 이렇게 중후한 모습으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루퍼스 스웨이 많이 아니고 누구더라고. 이름이? 아 울더라고. 루퍼스 네. 스웨그 가엘 다른 가르시아 배우. 베르날. 다른 배우 중 뭐? 가일 가르가 누구예요? 거기 남자 아빠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 눈이 안 보이는 분. 네. 이투마마라는 영화에서. 한명 더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가일 가르가 베르날. 아니, 되게 옛날 멕시코 영화 하면 항상 주인공이었어요. 음. 거의 그런 배우였는데 그 미셀 공드레 감독의 수면의 과학에도 나왔고 이렇게 중후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아, 맞아. 수면의 과. 수면의 과. 아, 거기는 좀 젊었네. 이분이 이제 약간 멕시코 그 라틴계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들 약간 흑발의 그런 피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외탁은 아니고 친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언급해야 될 분이 이제 아내분 그쵸. 비키 크리앱스 잘 모를 수 있어요. 키가 엄청 크시죠. 그 이분이 제일 안 늙어요. 이 영화에서. 좋습니다. 감독한테 원래 왜 약간 노안이신 분들이 나중에 제 얼굴 찾아가요. 아 그리고 약간 승질 부리신 게 아닐까. 나 너무 늦게 하지 말라고. 그럴 수 예. 있지요. 이분은 팬텀 스레드라는 영화에서 저는 처음 봤고요.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이제 은퇴작이자 폴 토마스 앤더스 감독의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되게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었고요. 약간 밀라 요보비치 좀 담담하셨어요. 네. 키가 신장이 엄청나십니다. 농구하셨나요? 그리고 다른 분은 뭐 루퍼스 스웨는 그 정신 나간 의사인데 얘기 네. 안 할 거예요. 네. 하고 이제 남자 아들내미 네. 철없이 빌런. 예, 임신시키고서 손 닦고 좋아하면서 헤헤 웃고 오는 그때 표정이 전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승질 부리고요. 저런 철딱선이 없는 네, 새끼. 진짜 죽방을 한 대 날리고 싶었습니다. 이름은 알렉스 울프. 남자는 다 늑대라더니. 네, 그렇죠. 6살이잖아. 네. 6살이 임신 시켜놓고서는 애를 낳으면 죽니 어쩌니. 신체적인 2차 성징이나 이게 그냥 신체적인 흐름을 그 호르몬을 따라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니, 그러니까 생각
신작도 애가 이제 거기서 네. 낳고 난 다음에 죽잖아. 네. 근데 거기서 자기가 오열하죠. 뭐라고 그 애를 키우니 어쩌니 결혼하니 어쩌니 막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멀리서 담배 피고 있으면 그건 진짜 어른이죠. 아무튼 이 배우는 그 점이 사막이라고 하나? 점이 인상적이고요. 네. 이 배우는 유전이라는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라서 네. 그때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요. 그 네. 책상에 대가리 받고 이빨을 피 흘리던 그 이미지 와. 그 여동생이 사고 난 다음에 막 네. 그때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이번 영화 볼 때도 자꾸 어떤 기시감이 네. 이상하게 축축해 이 사람. 맞아요. 네, 느낌이. 그리고 예. 첫인상이 강해서 그런가 공포영화 장르 쪽이나 이거에 잘 어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 외에는 뭐 엠나이트 샤말란이 잠깐 나왔다고. 그 래퍼분 좀 궁금하네. 인상 가득하던데 그냥 너무 쉽게 돌아가시는. 커피 멀리시다가 미드 사이드 웨건이었나? 네, 무슨 이름이 세단. 미드 사이드 세단. 하여튼 이름이 아주 저는 그냥 생각나겠어요. 매덕스 하나 보고 갔습니다. 매덕스 예쁘더라고요. 네, 토마스 맥켄지. 그게 인스타 찾아봐야겠네요. 중간에 있었다. 중간 그 친구가 중간 지금. 이거 3단 변신합니다. 그래서 네. 캐스팅 디렉터가 참 고민을 많이 했겠다. 그리고 이미지가 아주 바뀌면 안 되니까. 그 칼슘 부족하신 분 이름이 재밌네요. 예. 에비리. 에빌이 네. 호주 출신 유명한 모델이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예빈네 이예빈. 예. 실제 모델이시더라고요. 파더리. 너무 말랐어. 아그 인플루언서 네, 네. 맞아요. 안에 정신 나간 의사 안에 거의 나중에 뭐 그 뭐야 이토준지에 나올 만한. 예 기깎기 역시- 각기춤을 췄죠. 역시 칼슘을 많이 먹어야 된다. 라는 교훈을 줬죠. 눈에는 비타민 B 아닌가 모르겠네. 루테인. 여기는 그런 거 챙겨 먹어요. 네. 눈, 귀, 네. 뼈 세 뼈. 가지에 네. 대해서 노화는 조심해야 된다. 그 중간에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 진짜 눈 안 좋으신 분들, 난시가 있거나 노안 있으신 분들은 나 진짜 극장에 사고 난 줄 알았어요. 그 소리도 안 나고 갑자기 화면이 뿌여져가지고 근데 실제 노화 놓으면 그 정도로 안 보여요? 거의 그 정도로 안 보여요. 그래요? 근데 그게 좀 이분들은 늦게 왔네 그럼? 근데 그건 좀 과하긴 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거는 약간 난시에 가까운 거고. 저는 아닌가 봐요 노안은. 아직. 네. 저는 아직 아닌 거. 저는 노안이라서 근데 진짜요. 이게 뿌옇해가 아니라 겹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뿌옇했나 사고 난 줄 정도의 알았어요. 차이가 다 있는 것 네. 같고 그걸 좀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은데 콰이터 플레이스 2에서도 그 여자의 예. 귀 잘 안 들리게 네. 하는 그것도 연출을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약간 한쪽을 막죠. 이쪽은 안 들리고 이쪽 들리고 막 이렇게. 너무 그런 순진하게 표현한 것 같아. 그 여자분이 나중에 귀가 안 들리는 거를 한쪽 맞고 돌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어쩔 수 없지요. 네. 특히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그 극중 인물들은 그럴 수 있지요. 그 밤에 싸우는 씬이 너무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짠한 부분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주변의 어르신들. 맞아요. 분명히 이제 몸이, 그러니까 제가 나의 아저씨를 보고 나서 가장 와닿았던 거는 거기에 그 아저씨들에 대한 공감대가 확 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늙어간다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또 되면서 이 신체적인 늙어감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 전까지는 내가 지치는 게 뭐 도대체 왜 지치고 아침에 잠을 일어나면 왜 힘들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는데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늙어가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고민도 많았고 지금은 약간 받아들이자 였는데 더한 게 이제 우리가 늙어가면 더 남아 있는 거니까 그 상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거라서 이입을 하고 싶은데 예, 너무 빨리 훅 지나가니까 참 그랬다.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쓴맛이 나는 영화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희들도 이제 어려서 성장하는 거에 대한 미지색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기대감 이런 거보다는 사실 지금 저희는 이제 상승곡성 찍고 퇴화하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슬슬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사람들이잖아요. 잠깐 울고 갈까요? 그 같은 영화. 늙는 것도 서러운데 진짜 재미도 없고. 뚝!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다니 좀 아쉽고. 차라리 아쉬워요.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해도 뭐 벤자민 버튼 시간은 거꾸로 간다나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다른 영화들이 훨씬 더 세련되게 잘 표현해서 왔던 것 같다. 아니면 되게 생각이 가혹하거나 되게 따뜻하거나 뭔가 노선이 딱 정해져 있으면 되게 좋았을 영화인데 시간에 쫓긴 것 같아. 그러니까 설정을 잡아놓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딱
늙어 죽어가. 근데 여기서 무언 이야기를 더 넣고 하기에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 다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장소 대여비로 다 썼나 제작비를? 뭐 시간이 돈이니까 네. 제작비 한정된 거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한 것 같다라는. 역시 투자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비주얼적으로 더 뭔가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네. 결국엔 스토리텔링인데 원작이 있는 거니까 그렇겠죠.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다른 감독이었으면 초반에 이 사건을 끝내고 중반에 오히려 얘네들이 그 메이즈러너나 이런 것처럼 그 싸우거나 걔네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다른 긴박감 있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아 메이저는 안 봤는데. 좀 다른 영화겠지. 전혀 장르가 다른 영화겠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약간 밀어붙이는 굳은 의지는 높게 사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샤말라는 반전이 있다. 단 옹색하다. 이 정도로 뭔가 좀 더 뜯어서 보면은 해석할 거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러기에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느낀 건데 중간에 배우들이 어떤 대사나 이런 감정이입할 때 좀 억지로 좀 오버하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붙지 않고 배우가 연기하기 힘들어하는 느낌이 이게 헐리우드에서 보기 힘든 연기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운데 헐리우드 영화는 여기는 보면 어떤 흑인 여성이 누가 죽었을 때였나 혼자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장면들도 좀 연기 톤이 튀는 느낌? 진짜 이거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기 힘든 부분을 저희가 본 겁니다. 쪽대본 줬나? 그럴 수도 있어요. 현장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뭔가 이렇게 씁쓸하고 아쉬움을 남기면서 그러니까 M 나이트 샤말란이 인도에서 도대체 얼마나 살았는지가 난 궁금한 봤는데 게 어렸을 때 펜실베니아로 이사를 갔네요. 어릴 그러니까 때? 미국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요? 완전 근데 유년 시절에. 완전 미국 사람의 영화라고 보기엔 다 영화들이 이상한 쪼가 있거든요. 맞아요. 스타일이 그렇다고 있죠. 인도 영화처럼 약간 열려 있거나 완전히 뭐 이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춤췄으면 대박이었겠다. 근데 그러니까 이분 문법은 헐리우드 영화가 무조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어중간해서 자라온 하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묻어나겠죠.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아까 미드소마랑 비교를 했는데 그 꿉꿉하거나 찝찝한 느낌은 좀 없어요, 별로. 엠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아까 그 전에 한국 영화처럼 되게 밝고 화나면서도 은근하게 스릴을 주는 깔끔한 공포 영화를 좀 만들었었던 분입니다. 하다만 느낌을 항상 받아서 맞습니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네. 인도 이름이 하다만이 아닐까요? 그 M이 마누주인가 원래 보면 그렇더라고요. 마누주 나이트 샤말란이더라고요. 좋습니다. 뭐 올드는 이 정도 얘기하고 그래도 뭐 개봉작 이렇게 같이 봐서 오늘 느낌이 좀 신선한 건 있었고요. 다음에는 좀 더 흥미진진한 영화를 다 같이 보고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좋은 것 같은 게 프리가이 봤으면 또 뭐냐면 다르지요. 굳이 찾아가서 보지 않았을 영화들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같이 당관하는 재미가 취향도 좀 알아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하나의 또 경험 아닌가 생각이 들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되게 그래서 영화 좋게 봤나 일부러 하여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반골이지. 1년에 네. 모든 거에 반골. 1년에 좋은 영화 사실 몇 편 안 돼요. 맞아요. 손가락에 꼽혀요. 그거를 개봉날 가가지고 선택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고 그렇죠. 완벽하게 검증된 뭐 크리스토퍼 놀란이나 이런 사람이 요즘 근데 영화가 이제 약간 참다가 팍 터지듯이 나와가지고 그쵸. 좀 전반적으로 좋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중에 똥을 집었네. 똥이네. 인질보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 영화는 프리가이가 발음 쌍스럽다. 고양이 어디요? 어디요? 후리야. 좋습니다. 프리가이 다음에 뭐가 니슈?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